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해양의 심층순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층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층순환 조금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표층순환에서 우리가 외워야 할 해류 이름들하고 특징들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나눠지고요. 우리가 주로 외워야 할 순환은 여기 태평양 쪽, 그 다음에 남태평양, 그 다음에 대서양, 요렇게 꼭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적도 바로 위를 지나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얘는 이제 북적도 해류라고 부르죠. 자, 적도의 북쪽을 지난다. 북적북적해요. 자, 그 다음에 쭉 지나서 우리나라 앞쪽 지납니다.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죠. 쿠로시오. 일본어로 검은 소금이라는 뜻을 가진 해류예요. 그래서 조금 물 색깔이 진하고 염분이 높아서 붙여진 별명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북쪽을 지나요. 북태평양 해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앞을 지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북반구 아열대 순환이죠.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난류고요. 남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니까 한류고요.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서안 경계류고요. 서쪽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해류는 동안 경계류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해류 남반구 쪽 봅시다. 자, 북적도 해류 말고 밑에 남적도 해류예요, 이름. 이건 외우기 쉽죠, 남적도 해류는.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에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을 맞고 휘어요. 그래서 얘를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있는 요 순환류, 편서풍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순환류, 얘 조심해야죠. 얘 남극 순환류입니다, 이름. 남극 순환류는 극동풍 때문이 아니고 편서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남극 순환류를 지나서 이쪽에 페루 나라 있거든요. 그래서 페루 해류. 딱히 뭐 해류 이름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다음에 마지막 이쪽 대서양 쪽 볼게요. 대서양 쪽 여기도 마찬가지 적도 북쪽을 지나요. 그래서 여기도 북적도 해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멕시코인데요. 멕시코의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좀 튀어나온 부분 거기를 지나요. 그래서 얘는 멕시코 만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 북쪽 대서양을 지나니까 여기는 북대서양 해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 해류 이름이 이제 여기 아프리카 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안해요. 유럽 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인데 카나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해류. 그래서 여기 카나리아 해류라는 곳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이제 코로나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1박 2일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까나리 액젓 가지고 이렇게 복불복 게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가 아닐 때는 했었는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카나리아 해류, 카나리 액젓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워야 될 해류 이름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게 난류인지 어떤 게 한류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동안 경계류 어떤 게 서안 경계류인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심층순환,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랑 분포 이해하고 이를 표층순환하고 기후변화랑 관련지어서 더 이야기해보는 것이 오늘의 성취 기준입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심층순환 발생 원리와 분포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심층순환을 표층순환 및 기후변화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는 게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자, 진짜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요, 당연히 호흡을 하면서 삽니다. 그쵸? 산소가 필요합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표층에서는 그래요. 산소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물에 녹아서 물고기들이 산소를 먹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이 오는 산소들, 이 뽀글뽀글 이 산소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프린트 2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 실험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모의고사에도 실험으로 등장을 하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주로 빈출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심층순환의 형성 원리 실험이고요. 표층의 물이 침강해서 심층순환을 형성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가 탐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층의 물이 대체 어떻게 하면 침강하느냐, 요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침강하는 이유, 침강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직접 하면 좋지만 우리 등교를 하지 않으므로 실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교육에서 제공되는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만 삭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봤듯이 여러분들 얼음물을 넣었더니 아래로 갔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넣었더니 또 물이 침강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음물과 소금물은 모두 수조물보다 밀도가 커서 수조 바닥에 가라앉은 뒤에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심층순환, 즉 심층에서 지나가는 해류가 형성되려면 물이 일단 심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밀도가 굉장히 커야 되는구나. 그럼 밀도가 크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1번 얼음물이어야 된다. 즉 수온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수온이 굉장히 낮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때야 되냐면 소금물이라는 건 밀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 염분이 왜? 염분이 커서. 그러면 염분이 또 커야 되는구나. 그러면 수온이 낮고 염분이 큰 데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해수가 침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일단 수온이 낮은 곳은 어디냐면 극지방 쪽이겠죠? 근데 극지방 중에서도 그럼 염분이 높은 곳은 어디냐면 결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 기억나요? 염분이 높아지려면 결빙, 얼음이 형성되는 곳이어야 한다. 얼음이 형성되면 왜 염분이 높냐? 얼음은 물만 얼기 때문에. 그렇죠? 물만 얼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해수의 염분은 높아진다. 전체적으로 소금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얼어버리게 되면 물만 얼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는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럼 극지방에서 얼음이 있는 곳에서 뭔가 침강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심층순환이 만들어지겠다. 침강하는 지역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서양에서 어떻게 침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심층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심층 해류라는 거는 바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심층에서 흐르는 해류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해류들이 순환하는 걸 우리가 심층순환이라고 합니다. 발생 원인은요, 수온과 염분에 의한 밀도 차이다. 그래서 침강한다. 아까 실험에서 봤듯이 얼음물, 소금물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수온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침강하더라. 그래서 침강하면서 심해의 해류를 형성한다. 라는 거. 그래서 특히 극지방에서 냉각된 물이 차가운 물이 그다음에 얼음 빙하가 얼어서 결빙돼서 염분도 높고 수온도 낮은 요 극지방에서 이렇게 잘 침강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 29쪽 그 밑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을 볼게요. 1번 남극 저층수입니다. 대서양에서 왜 심층순환을 잘 보냐면 태평양보다 대서양에서 좀 더 심층순환이 눈에 띄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서양 가지고 심층순환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일단 남극 저층수입니다. 이름부터 일단 남극에서 유발되는 건 알겠죠? 남극에서 유발된 저층수다. 그럼 엄청 밑에 저층으로 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남극 저층수는요, 남극 주변에 웨델해라는 부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빙으로 인해서 염분이 높아지면서 침강하더라. 그래서 남극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남극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모습. 그리고 밀도가 가장 커요. 우리 해수들 중에서도 밀도가 가장 커서 가장 깊은 곳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저를 따라 북상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북위 30도까지, 즉 북반구 30도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남극 저층수입니다. 두 번째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북대서양에 있는 심층을 흐르는 해수구나. 그럼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어디서 형성되냐? 여기 보시면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남반구 한 60도 정도까지 흐르게 되고요. 얘는 남극 저층수보다는 밀도가 작아서 남극 저층수 바로 위로 흘러요. 그래서 남극 저층수가 이렇게 밑에서 흐른다면 그 위를 북대서양 심층수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친구예요. 마지막 친구는 남극 중층수입니다. 이 남극 중층수는요, 중간 지점에서 형성이 됐어요. 남이 한 60도에서 형성이 돼서 얘는 약 수심 1000m 정도에서 중층을 타고 북위 20도 정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맨 밑에 남극 저층수 깔리고요.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 지나가고 그 위를 남극 중층수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럼 밀도 큰 친구부터 골라라 그러면 제일 큰 게 남극 저층수,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이 남극 중층수가 되겠죠. 그래서 북위 한 20도까지 이동하는 남극 중층수. 이 남극 중층수는요, 사실 이 해양학계에서도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 수도 좀 적은 편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거는 남극 중층수는 지금 배웠던 이 심층수 중에서 가장 위에 있다. 즉 밀도가 가장 작더라.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를 한번 TS도,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수온 염분도에다가 한번 대입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심층수,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얘네를 TS도에다 옮긴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S도에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자면 세로축은 수온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염분이고요. 그쵸? 이거에 따른 수온이 0도고 염분이 34.5도일 때의 밀도를 구하는 요런 그래프였죠. 그래서 요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얘가 밀도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그쵸? 요 파란색은 같은 밀도끼리 이었다 해서 여기를 등밀도선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남극 저층수의 한번 온도랑 염분을 한번 봅시다. 자, 남극 저층수의 온도는 한 0도 정도 되고요. 염분은 34.5보단 좀 크다. 그쵸? 그럼 한 34.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밀도 한번 봅시다. 밀도는 그럼 남극 저층수의 밀도는 1.0280이다. 약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봅시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온도 한 약 4도, 그 다음에 염분은 약 34가 아니고 35 정도. 그래서 밀도는 요 정도다. 그래서 밀도가 한 1.0278 정도? 그쵸? 778 뭐 한 이 정도. 어쨌든 남극 저층수 밀도보단 작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니까요. 밀도가 작다. 마지막으로 남극 중층수입니다. 얘는요, 온도가 한 5도 정도 되고요. 염분이 34.2 뭐 이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약 1.027 정도 될 거다. 그래서 밀도가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TS도를 주어지고 얘가 뭔지 안 알려줘도 얘가 남극 저층수예요,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남극 중층수예요를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프린트 30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TS도에다가 어떤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하게 되면 걔가 어떤 심층 해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심층순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 및 밀도를 조사하면 간접적으로 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남극 저층수가 맨 밑에 깔리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 위에 지나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TS도만 봐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얘네는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심층순환을 밀도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밀도에 따라서 얘네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밀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섞이지 않는 하나의 큰 물덩어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괴는요, 표층에서 침강에서 흐르면서 얘네는 수온하고 염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덩어리로 심층에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얘네는 성질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잘 섞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괴를 분석하게 되면 기원이 어딘지, 어디서 출발한 해류인지,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수괴를 분석해 봅시다, 우리. TS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A 수계는 지금 A 수계는 대서양 해수와 지중해 해수가 만나는 곳이고요. 한 200에서 600m 정도의 해수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여기서의 밀도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의 밀도는 지금 1.027 정도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 한번 볼게요. B는 대서양의 해수와
지중해 해수가 만나는 곳 한 2000m 정도의 해수 여기를 말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밀도가 1.0278 정도 될까요? 그러면 A랑 B 밀도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아래에 깔릴까요? 그쵸. B가 더 아래에 깔리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C 봅시다. 자, C는요. 얘 밀도 찾아봤더니 1,001.0275 정도 될 거예요. 그쵸? 그렇다는 건 얘는 A보다는 밀도가 크고 B보다는 밀도가 작으니까 그러면 B가 가장 아래 지나가고 그 다음에 C 지나가고 그 다음에 A 지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류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봅시다. 자, 이게 대서양의 해수 얘가 A고요. 그 다음 이 지중해 해수 얘가 C죠. 그래서 C가 A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럼 이 C 밑에 여기 어떤 해수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B가 기다리고 있겠죠? 2000m 밑으로 내려가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밀도를 보고 이 수온 염분도를 보고 밀도를 찾아서 이 해수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 C 해수가 A와 B 사이를 이렇게 흐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게 심층순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심층순환의 역할을 보죠. 심층순환은요 우리가 일단 세 가지 침강 지역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자, 그린란드 남쪽에 있는 여기 레브라도 해라는 곳, 그 다음에 그린란드 동쪽에 노르웨이 해라는 곳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되고 여기서 침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시면 좋은 곳이 여기에요. 남극 주변 웨델해, 여기가 웨델해입니다. 여기 로스해가 있는데 로스해는 잘 나오지 않고요. 요 세 지역이 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고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여기서 침강하더라. 그래서 침강하는 부분하고 좀 대략적인 위치는 좀 알면 좋아요. 막 얘가 레브라도 얘가 엘브라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보다는 그냥 이쪽에 대서양 북쪽 요쪽에 침강 지역이 있다. 그다음에 요 남쪽에 침강 지역이 있다 정도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심층 해수들은 심층 순환은요. 이제 심층 해류는 해양에서 저층에서 이렇게 침강을 해가지고 적도 쪽으로 쭉 흐르죠. 적도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물을 적도 쪽에 주면서 이제 여기서 또 용승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용승은 물이 올라오는 건데요. 용승 지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고 그 용승을 하기 때문에 표층에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 수 있는 물이 생겨요. 즉 다시 말하면 심층 순환 때문에 심층 해류가 물을 주니까 적도 쪽에 표층에서 적도에서 극으로 갈 수 있는 물이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순환 아래서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표층 순환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서 서로 순환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층순환이 만약에 없게 되면 침강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물이 이동할 필요가 없죠. 물의 이동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층 해류의 흐름도 멈추게 됩니다. 근데 표층 해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위도의 그 열수지 불균형을 해소해 줬잖아요. 난류와 한류를 통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심층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침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침강이 일어나지 않으니 적도 쪽으로 물이 가지 않고 물이 가지 않으니까 적도에서는 물을 다시 보낼 필요가 없게 되죠. 물을 다시 안 보내도 되니까 표층 순환의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적도 쪽에 있는 따뜻한 에너지를 고위도로 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적도 쪽은 계속 뜨겁게 고위도는 계속 차가운 물만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위도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거기가 점점 이제 빙하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 영화로 잘 표현한 것이 그 투마로우예요. 그래서 투마로우 잠깐 보면은
본다는 건 아니고 트마로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빙하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면 표층 해류의 흐름이 중단돼서 표층 해류의 흐름이 중단된 이유는 심층 순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가 돼요. 그럼 왜 심층 순환이 갑자기 멈춰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심층 순환이 멈춘다는 건 더 이상 침강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침강하지 않는다는 건 일단 침강을 못한다. 그러면 밀도가 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밀도가 커져서 침강을 한다고 했어. 언제? 수온이 낮을 때 혹은 염분이 높을 때.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극지방의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거나 혹은 극지방의 결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녹아서 빙하가 녹으면서 더 이상 침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온이 높아지고 결빙하지 못하고 빙하가 녹는 거, 이거 무슨 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역할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이렇게 물이 표층에서 침강한 뒤에 심층 순환을 거쳐 다시 표층으로 오는 데까지는 수백 년에서 한 1000년 정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심층 순환하고 표층 순환의 시간을 비교해 보자면 표층 순환은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알겠지만 편서풍대를 따라서 그 북태평양 해류가 몇백 년이 걸리면서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람의 영향 때문에 계속 흐르니까. 그래서 표층 해류의 흐름은 좀 더 빨라요. 뭐에 비해서? 심층 순환에 비해서. 심층 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밀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말 역할을 4가지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린트는 31쪽입니다. 자, 일단 심층순환은요,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오타를 지금 발견했네요. 전수심, 여기 위 이거 빼면 되겠, 요거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전수심과 전위도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수송을 하는데요. 심층 순환은 표층 순환과 연결되어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고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자, 심층 순환으로 이렇게 해수를 전달해주면 극쪽에서 어디로? 적도 쪽으로. 적도에서 물이 많아지니까 적도에서도 또 극으로 주고 이런 식의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생긴다. 그러면서 위도별 열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그다음에 물질 공급입니다. 물질 공급은요, 심층 순환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 해수를 심해로 운반하게 돼요. 침강하면서 여기 있던 산소, 표층에 있던 산소를 다 극지방에서 심층으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질문,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공급되는 이 산소는 어떻게 형성된 거다? 표층에서 침강해서 형성된 거다라는 거. 산소도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심해의 영양염류도 운반시킵니다. 영양염류는 우리 이전 시간에 봤던 영양염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해준다. 물고기 밥을 공급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심층수는 나이가 많은 물일수록 양분과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산소량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심층수, 즉 침강한 지 오래된 물일수록, 그쵸? 그게 나이가 많은 물이라는 거죠? 침강한 지 오래된 물일수록 당연히 산소량이 감소하겠죠. 왜? 침강할 때 산소를 끌어들였다가 이제 점점 산소를 공급해주겠죠, 주변 해류에다가. 그래서 산소량이 감소하고요. 이산화탄소량은 호흡하는 물고기들이 밑에 살기 때문에 점점점 증가합니다. 호흡하는 물고기들만 살아요? 광합성은 안 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심해는 태양 에너지가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만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에요. 4번은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극지역의 표층에서 심층으로 침강하는 해수양이 감소하면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류의 흐름이 약해지고요. 그쵸? 그래서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전달되지 못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로 인해서 정말 빙하기가 도래한 시기가 있는데 언제냐면 12,900년 전 정도, 그러니까 약 13,000년 전 정도에 빙하기가 도래했었어요. 그 얘기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 기간을 우리가 영거드라이아스기라고 합니다. 영거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도 하고요. 이 그린란드의 기온이 요렇게 완전 영하 50도까지 감소한 걸 볼 수 있죠. 이때가 바로 빙하기입니다. 이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일단 지구가 따뜻해졌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빙하기가 도래하는데 지구가 따뜻해진다라는 게. 근데 일단 먼저 지구가 따뜻해집니다. 지구가 따뜻해져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그 녹은 물들이 이제 그 해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녹은 물들이 해양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염분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면서 해수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침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대서양에서 심층 순환이 조금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은 무엇이 문제냐면 거기 위에 있는 표층 해류의 흐름도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적도의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이동시키던 난류인 우리 멕시코 만류가 북상하지 못해서, 즉 고위도로 열을 운반시키지 못해서 유럽 지역의 기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1번 지구가 따뜻해졌어요. 북극 빙하가 녹았어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침강도 감소해요. 그러면서 표층 해류가 약해져요. 그러면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주지 못해요. 그러면 적도 부근은 계속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계속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 극지방에 빙하기가 도래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우리 심층순환 발생 원리랑 분포 설명할 수 있죠. 특히 대서양 부근의 심층순환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심층순환을 표층순환 및 기후변화와 관련지어서도 우리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